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특히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노후에 살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생생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상황을 떠올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5년간 살아온 65세 박영자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도심에서 살아왔던 영자님은 넓고 푸른 하늘, 새소리가 들리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동경해왔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집 앞 정원에 꽃과 채소를 가꾸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영자님은 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며 이곳이야말로 내가 평생 기다려온 집이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꿈같던 전원 생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님은 오래전부터 관절염으로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집 안팎을 오가는 일이 잦고 정원 관리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상 걸렸고 대중교통은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가용으로 다녔지만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이동이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정기적인 병원 검진조차 미루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갑작스레 혈압이 치솟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이웃도 바로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외곽 지역이다 보니 도착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영자님은 병원에서 안정된 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건 이후 영자님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고립된 느낌이 들었고 정원의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도심에서의 익숙한 편리함과 안전함이 간절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이 가까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지역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대처하기 쉽습니다. 결국 영자님은 자녀들의 권유로 도심 근처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낭만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영자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영자님은 이사를 앞두고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영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정호님은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더해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정호님은 늘 내가 벌어서 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 가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해왔죠.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드디어 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구나라는 뿌듯함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몇 달 동안 정호님의 생활은 마치 꿈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 첫 주말에는 오래된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열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고급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삶의 여유 아니겠어? 라고 웃으며 말하던 정호님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도 정호님의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비싼 가구와 예쁜 커튼을 들이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거실에서 보드게임도 즐겼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 청구서를 처음 본 날, 정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관리비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게다가 연말이 되자 재산세 고지서와 건강보험료가 날아들었고, 그 금액은 정호님의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돈을 다 내고 나면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호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문제가 생겨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수리비가 3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집은 고급스럽긴 해도 손이 많이 가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자 정호님은 결국 매달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밥값에 커피값에 한 번 초대하면 몇만 원이 그냥 나가버리는데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에 느꼈던 여유는 사라지고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며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여기저기를 긁거나 더럽히면 수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정호님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점점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민 끝에 정호님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스스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집이었다는 깨달음이 있었죠. 처음 원룸으로 이사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월세 수입 덕분에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게 정호님의 말입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오면 작은 원룸 근처의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계십니다. 정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겠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나니 다행이야.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초기 비용뿐 아니라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 유지비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택연금이나 전세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호님의 사례는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삶의 안정감을 주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윤희정님은 은퇴 후 평생 살아온 도시를 떠나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도시의 분주함과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희정님은 넓은 마당이 있는 작은 농가를 구입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죠.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맑은 공기와 구불구불한 산길, 끝없이 펼쳐진 논밭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삿짐을 풀고 맞이한 첫날, 희정님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잘 가꿔진 감나무와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하루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져다준 옥수수와 집 앞에 핀들꽂힌 시골의 소박한 정취를 더해줬습니다. 희정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점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지낼 때는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커피도 마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강연을 듣거나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들으며 교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한 후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 친구들이 오겠다는 약속도 자꾸 미뤄졌죠. 다음엔 꼭 갈게 라는 말만 남기고 희정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 역시 희정님을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장과 육아로 바쁘다 보니 방문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로 한정됐습니다. 한 번은 희정님의 생신에 맞춰 오겠다고 했던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회사 일로 방문을 취소하자 희정님은 홀로 조용한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아무리 바빠도 얼굴을 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생일조차 혼자 보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희정님은 이 외로움을 이웃과의 교류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고 그들과 대화하거나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모임에 몇 번 나가봤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투리와 문화가 많았어요.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텃밭을 가꾸던 중 이웃 어르신이 농사 방식에 대해 충고를 하며 의견 충돌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희정님은 점점 더 이웃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자 희정님은 결국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도시 근교에 있는 시니어 커뮤니티와 공유 공간이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비슷한 나이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산책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후에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웃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희정님은 지금 매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텃밭을 함께 가꾸고 손주들이 오면 커뮤니티 놀이방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시니어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희정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단순히 환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의 이민호님은 퇴직 후 곧바로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지내며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을 위해 선택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착지는 강원도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에서의 삶은 민호님의 퇴직 후 첫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며 숨내음을 맡고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는 일상이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겨울이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상 외출이 어려웠고 눈을 치우는 것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건 좋지만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민호님은 두 번째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은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와 요리하고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일상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먼 거리에 살던 자녀들이 방문하기 어렵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못 온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쓸쓸했어요. 멋진 풍경보다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더라고요. 또한 섬이라는 특성상 큰 병원과의 접근성이 부족해지자 노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도심의 편리함과 바다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민호님은 동네 주민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껴지는 인구 밀집과 소음은 민호님에게 피로를 가져다 주었고 노후엔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다양한 지역을 경험한 민호님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병원과 공원, 문화시설이 가까운 동시에 도심의 편리함과 적당히 조용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민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환경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인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선택의 중요성. 집을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경험하고 결정하세요. 자녀들과의 거리, 건강 상태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호님의 이야기는 집이 단순히 지금의 편리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례 속 주인공들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멋지고 편안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시장 같은 필수 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 대중교통은 편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의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 세금 같은 유지비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지, 동네에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 상태와 가족들과의 거리까지 생각해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한다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산책은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